예, 안녕하세요. 종목을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의 멍입니다. 금일은 9월에 이제 둘째 주 시작하는 9월 6일이고요.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금일 우리나라 증시 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.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 이 부진 영향과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이 선물 옵션 이 동시 만기를 앞둔 가운데 이 관망세가 좀 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나오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나오면서 11 거래일 만에 좀 하락을 하면서 약간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럼 금일은 어떠한 섹터의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탄소 배출권 섹터인데요. 이 최근 정부가 탄소 중립을 위한 이 세부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정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96% 이상 감축하는 등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한 이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또한 금일 이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 탄소 중립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산업에너지 탄소 중립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해서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박 차관은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2.7% 증액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. 또 탄소 중립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신사업 모델 창출과 육성 정책을 마련 중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금일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5G와 통신장비 섹터인데요. 미국 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1조 달러 규모의 이 물리적 인프라 투자안의 이 하원 포결이 이 9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인 가운데 해당 인프라 예산안에 강대역 통신망 교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습니다. 또한 NH투자증권은 미국 하원이 9월 중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. 이 광대역 통신 확충 항목에 650억 달러가 편성되어 있어서 이는 통신 장비 업체들에 대한 투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이벤트라고 밝혔습니다. 아울러 또 9월 중순에 또 공개 예정인 아이폰 13에 대해 이 4G에서 5G로의 교체 주기를 감안하면 판매량이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하면서 금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2차 전지인데요. 마찬가지로 NH투자증권은 하반기부터 이 주요 2차 전지 업체들의 신규 투자 및 이 수직 계열화 발표와 함께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이 연달아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. 특히 신규 투자를 통한 실적 전망치 상향, 원가 절감, 신기술 경쟁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. 아울러 또 미국이 뒤늦게 이 전기차 보급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수혜가 전망이 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. 특히 국내 업체들의 외형 성장 외에도 이 배터리 공급망이 탈중국화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고요. 이 배터리와 달리 배터리 소재는 아직 중국에 대한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데 이 미국 진출과 함께 수직 계열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금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홍준표 의원 관련주이고요. 이와 더불어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국민의힘 대권 후보 이 지지율에서 첫 1위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. 또 이 홍준표 의원의 탈원전 이 정책 폐기 이 대선 공약 기대감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금일 관련주와 이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인데요. 이 더불어민주당 이 충청 지역 이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반 이상 득표를 했다라는 소식에 또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. 또 비트코인이 6천만 원에 근접했다는 소식에 일부 또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내일은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먼저 내일은 이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의 이 조선업체, 이 현대중공업이 내일과 8일 이틀간 이 공모 청약을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. 또한 이 미네 메테오쇼가 현지 시간으로 9월 7일부터 12일 독일 미네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. 이번 행사에서 현대모비스는 30여 종의 미래차 핵심 부품을 전시하고 이 친환경 경영도 소개할 예정입니다. 또한 내일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1998년부터 23년간 축적한 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기술과 또 수소사의 구현을 위한 이 수소사업 미래 비전 등 이 그룹의 수소 관련 모든 역량을 보여주는 글로벌 행사 이 하이드로젠 웨이브를 또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그럼 금일은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국전약품인데요. 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또 차세대 리튬이온 전지용 이 첨가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에는 상장 유지 결정 속에 이 거래직의 첫날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디젠스 같은 경우에는 이 더불어민주당 이 충청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반 이상을 득표하면서 승리했다는 소식에 이 관련 종목으로서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 KTB 투자증권이 동사에 대해 PF6 부분의 이 호조로 영업이익 추정치를 27.2% 상향했다고 밝혔고요. 3분기 매출액 917억 원, 영업이익 14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. 2차 전지와 반도체 부분의 실적 호조를 반영해서 올해와 내년 EPS 추정치를 각각 43.9%, 18.4% 상향 조정한다고 또 밝히면서 금일 23% 넘게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제텍 WB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일 이 국내 코로나19 mRNA 백신으로선 이 가장 먼저 임상에 진입한 큐라티스가 이 워크숍에 참가해서 이 차세대 코로나19 백신을 소개하면서 이 앞으로 개발될 mRNA 백신의 상황과 장점을 이 소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19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오리엔트 바이오 마찬가지로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주로서 금일 18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KNW 이 자회사 플로링 코리아의 이 코스닥 상장 이 추진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도 18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금일 2차 전지 테마 이 상승 속에 이 알루미늄박 이 제품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이 리레이팅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7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 특허청에 따르면 이 테슬라의 대항마로 평가받는 이 전기차 이 스타트업 리비안이 이 엠블럼과 함께 이 이 스포츠 유틸리티차 R1S 또 전기 픽업 트럭인 R1T 등 이 제품명에 대해 이 상표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아울러 또 후속 차량들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등록을 했고요. 이 전기차 배터리팩 커버와 또 외부 조명 및 충전 표시기 등에 대한 특허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상표권자는 리비안 IP홀딩스 LLC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원화성이 리비안과 협력 관계가 부각이 되면서 금일 16% 넘게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TBC 같은 경우에는 이 홍준표 의원의 국민의힘 대권 후보 지지율 첫 1위 소식에 관련주로서 또 16%대 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KCC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금융투자가 이 동사에 대해 이 건자재 도료는 이 공급 병목이 초래한 물류센터 건설과 이 컨테이너 호황으로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고요. 실록상 강세가 기초 실리콘 부분의 실적 호조를 견인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한 중장기적으로 이 실리콘 부분은 믹스 개선을 통해서 현재 19%에서 30%에 육박하는 이 마진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또 분석을 했고요. 아울러 현 주가는 PER 6.5배, PBR 0.6배로
제로, 절대 저평가라고 분석을 했고, 또 실리콘 사업의 이 글로벌 경쟁 우위를 기반한 올해와 내년 이 사상 최대 실적 경신 등을 감안시해 글로벌 탑티어 소재 업체로서의 기업 가치 재평가가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금일도 14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 임상시험 지원재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이상 시험 대상자 모집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이 백신 임상시험 참여 의향자 모집과 또 연계 공공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발적으로 임상시험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사람을 임상 이상 연구를 수행 중인 임상기관에 인계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14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데브 시서즈 같은 경우에는 이 주력 게임인 쿠키런 킹덤이 일본 시장 출시 하루 만인 지난 5일 기준 애플 앱스토어 인기 게임 순위 3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같은 IP 기반의 런 게임인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순위도 10위까지 동반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. 동사는 일본 공략 초반부터 이 긍정적인 흐름을 도출하고 있는 쿠키런 킹덤의 영상과 또 5개 광고, 웹툰, 애니메이션, SNS 홍보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면서 현지 인지도 및 매출 성과 확장에 더욱 매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일 11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에코플라스틱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11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한전산업 이 홍준표 의원의 이 원전 산업 육성 공약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11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마찬가지로 HRS도 10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코리아에셋 투자증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큐라티스의 이 코로나19 mRNA 백신 이 마우스 모델이 이 100% 항체 형성을 했다는 성공 소식 속에 이 펀드를 통한 지분 보유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10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마지막으로 NK물산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 규모의 이 미래 ING 주식 양도 결정 소식 속에 9%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OIMINT인데요. 일단 장마감 이후에 이 LX 하우시스가 주 한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특수 목적 법인에 투자하는 3호 집합 투자기구의 유한 책임 사업로 이 참여 목적으로 이 동사 최대 주주 계열사인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설립 예정인 경영 참여형 이 3호 집합 투자기구 출자 증권을 이 3천억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이 OIMINT가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한샘이 6%대, 또 LX하우시스가 4%대 시간에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무학 같은 경우에는 이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 대권 후보 이 지지율 첫 1위를 했다는 소식과 또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시간에서 9% 넘게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아즈텍 WB 큐라티스 코로나19 이 백신과 관련된 소식 속에 이 지분 보유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정구장에서 19%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도 4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후성 같은 경우에는 금일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LIPF6 부분 호조에 따른 이 실적 전망치 상향 속에 이 저평가 분석 등에 힘입어서 정규정에서 23%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도 4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계열사인 에코프로가 이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확보 목적으로 약 630여만 원주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 결정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한국선제 마찬가지로 이 홍준표 의원 관련주로서 시간에서 2%대 상승을 했고요. HRS 금일 이 홍준표 의원 이 지지율 상승 속에 이 정책 공약인 원전 산업 육성 공약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정규정에서 10%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.
시간에서도 2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데브 시스터즈, 이 쿠킹런 킹덤이 일본 애플 앱스토어 인기 3위 등극 소식에 정규정에서 11% 넘게 상승을 하면서 시간에서도 2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또 홍준표 의원 관련주인 3일도 시간에서 2%대, 또 휴맥스 홀딩스 마찬가지로 2%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FNS텍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내년 하반기 이 삼성전자 폴더블 폰과 관련한 신공정 장비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1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셀리믹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질병관리청과 약 8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면서 1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335억 원 규모의 교환 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가 나왔고요. 또 보통주 이 100만 주 규모의 자사주 처분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1%대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지난주에 있었던 이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상당히 안 좋게 좀 나오면서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기가 또 늦춰질 것이다 라는 이런 또 좋은 소식과 또 이 경제가 또 침체가 될 것이라는 또 이 나쁜 소식이 또 혼재가 되면서 증시가 현재 지금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금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대응을 하시면서 이번 주 공략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금일 하루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.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